네,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늘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했던 종목들, 이 종목 과연 내일장에서는 어떤 흐름 보일까 장 마치고 나서도 계속해서 고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베고드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죠? 오랜만인데 제가 지금 오늘 벌써 세 번째 지금 방송국에 오는 거라서 혹시 하루 종일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좀 지겹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도 업앤다운 또 색다른 코너이기 때문에 네. 제 나름대로 이제 뷰를 또 설명드리면서 내일 시장에 대한 좀 인사이트를 미리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들로 준비해봤으니까 네. 꼭 주목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이 시간에 해주셔야 돼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장중에는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 마음이 되게 조급해요. 그게 이제 좀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도 많이 없는데 오히려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뭐 궁금하신 내용 다 물어봐 주시면은 네. 자세히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질문을 우리 수상한 종목을 통해서 한번 드려볼게요. 과연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많이 검색한 종목 무엇이 있을까요? 네이버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제가 10가지를 꼽아봤는데 일단 뭐 로봇이 없을 수가 없죠. 네. 1위에 로봇, 9위에 로봇 올라와 있고 그리고 의료 AI도 눈에 띄고요. 2차 전지가 생각보다 좀 많네요. 주가는 최근에 2차 전지가 좋지 못했잖아요. 이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소위 말해서 좀 물려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 이게 이제나 저제나 언제 올라오나 사실 지금 7월 이후에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약간 이제 좀 속도 조절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네. 뭐 나쁘다라고 보진 않아요. 어쨌든 상반기 때 워낙 좀 화려하게 좀 올라갔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조금 속도 조절하면서 대신에 이제 다른 성장 섹터, 로봇이라든지 AI, 최근에는 또 자율주행 이런 성장 섹터 종목들이 또 부각이 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이제 기회부용이 좀 커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자르진 못하겠고. 그렇죠. 근데 한켠에서 보니까 오늘 루닛 막 상한가 가고 막 이러니까 지금이라도 자르고 이쪽으로 옮겨가야 되나 아마 그런 고민에서 많은 분들이 2차 전지 종목들을 좀 검색을 하시거나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봤는지 그럼 그 종목들이 내일장에 김영민 매니저의 눈에는 오를 것으로 보여지는지 혹은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는지 보겠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7.82% 상승 마감했고 루닛은 상한가로 갔어요. 네. 이 나름 시총이 큰 종목인데 상한가에 네. 갔고 뭐 신성 델타테크와 대동이 두 자릿수의 상승을 반면에 삼성전자랑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는 하락을 했습니다. 네. 내일장에도 이 종목들 갈 것으로 보십니까? 멈출 것으로 보십니까? 하나씩 한번 들어볼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업이죠, 당연히. 업이에요? 네, 오늘 제가 낮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시 한번 이제 오버슈팅이 한번 들어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로봇 종목들 중에서도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이고 실제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장 차별화된 요소는 뭐 실적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할 단계가 아니고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의 후광을 이제 얻고 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어쨌든 로봇에 상당히 좀 진심이에요. 기억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5월 달에 이재용 회장이 이제 테슬라 방문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로봇 관련된 어찌 보면 이제 다들 전장 뭐 자동차 관련된 이제 협력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지만 저는 네. 로봇 협력하는 거 얘기했을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실제로 지금 경계현 사장이 다시 7월 달에 한 번 더 이제 방문을 하고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 AI 휴머노이드 로봇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테슬라에서는 지금 옵티머스 2만 달러짜리 로봇 만들어 가지고 인간형 이제 로봇 만들어서 일반 고객들이 이제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로봇을 제조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삼성도 이제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 반도체 공정에까지 투입할 수 있는 AI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협력 관계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가총액이 지금 막 불어나고 있는 거죠. 3조 원 지금 중반대까지 가고 있는데 네. 이게 뭐 고평가니 뭐 어쩌니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봐요. 주가가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한 20만 원 정도까지는 좀 열어놓고 대응 전략을 좀 세우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20만 원까지 대응 전략을 세워봐도 된다. 비싸도 확실히 대장은 대장이다라는 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장이라는 매력이 있는데 네. 두산 로보틱스 나오면은 대장의 네. 매력이 사라지네요? 저는 질문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요? 왜냐하면 네. 오히려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때문에 몸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직 상장은 안 됐습니다만 두산 로보틱스는 어쨌든 협동 로봇 시장이라는 확실한 영역이 있잖아요. 그 협동 로봇 시장 안에서 지금 업계 1위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이제 공모가 밴드 상단에서 결정이 되면 시총이 이제 1조 6,800억 원. 근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3조 원 중반까지 가고 있잖아요.
그럼 두산 로보틱스가 키 맞춰야죠. 상장됐을 때 당연히 키 맞추기 하려면 이거 5조 원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두산 로보틱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득을 보고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지금 로봇 산업이 고평가인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 고평가다 저평가다라는 평가를 내리는 거는 결국 기업의 이제 펀더멘탈, 현금 흐름이나 실적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 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삼성그룹이라든지 현대차그룹, LG그룹, 그다음에 뭐 하나그룹, 뭐 많은 대기업들이 다 로봇 산업 쪽에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이 로봇 산업 분석을 해보면 네. 우리나라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노동 집약적인 그리고 자본 집약적인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2700년이 되면 우리나라 지금 국가가 소멸할 위기에 처할 정도로 저출산 국가가 지금 되고 있고 노동력이 없잖아요, 지금. 결국은 그럼 이 제조 현장에서 이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가 될 것인가? 우리가 이제 공상과학 영화에서 봤던 로봇들이 다 그걸 대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삼성전자가 모든 공장을 지금 2030년까지 무인 공장화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시대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전기차 종목들이 성장 섹터 종목으로 부각이 됐다가 많은 이제 또 흔들림이 있었지만 시장이 개화되고 나니까 뭐 에코프로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종목이 나오는 것처럼 로봇 종목들도 그렇게 될 거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단계에서는 밸류에이션을 매기면서 이게 고평가네, 거품이네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저는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결국은 시장에서 이제 수급이 결정하는 이제 가치라고 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가 지금 아주 강하게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두산 로보틱스도 10월 달에 상장이 되면 최소 4조에서 5조 원 정도의 가치가 좀 되지 않을까. 오히려 두산 로보틱스 지금 장외 주식을 들고 있는 분들은 네. 정말 즐거우실 거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두산 로보틱스의 덕을 보고 오르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깔아놓은 판에 두산 로보틱스가 그렇죠. 들어와서 네. 오히려 그들이 덕을 보는 거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매력도가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 그렇죠. 라는 이야기고. 그럼 제가 또 딴지를 걸어보자면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많이 오르면서 오히려 많은 분들이 뭐 뉴로메카, 네. 티로보틱스 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뭐 있었지? 예전엔 또 SPG가 같이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많은 분들이 다 따라 사는 것이 아닌 후발주를 찾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옳은 전략이에요? 맞습니다. 옳은 전략이고 실제로 이제 로봇 종목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쨌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이런 대장주들이 급등을 하게 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쫓아갈 수 있는 다른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는 거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휴머노이드 로봇뿐만 아니라 협동 로봇도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은 뭐 협동 로봇 쪽이 이제 개발의 이제 진척도가 그렇게 이제 빠르진 않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여기저기 로봇 산업이 다 걸쳐져 있어요. 근데 이제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뭐 조리용 로봇 미국 시장 진출한다는 이슈가 있었고 결정적으로 이제 뉴로메카는 협동 로봇 관련된 이제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의 가치가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인해서 계속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뉴로메카도 결국은 두산 로보틱스 상장을 바라보고 협동 로봇 시장 성장에 이제 수혜주기 때문에 뉴로메카 당연히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봇을 만들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부품이 감속기? 그렇죠. 감속기죠. 그러니까 감속기 만드는 기업 SPG라든지 SBB테크. 오늘 SBB테크가 지금 종가 6만 원 넘어서 끝났거든요. 내일도 또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자리를 잘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SPG라든지 SBB테크 어저께 SPG가 26% 급등했잖아요. 못 움직이다가 어저께 이제 대량 수급이 이제 붙으면서 급등이 나왔고 SBB테크는 어제 상한가 갔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사실 쉬어가는 타이밍이었는데 막판에 그냥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땡겨버리니까 같이 따라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분명히 섹터 안에서 대장주와 대장주가 아닌 종목들의 차별화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대장주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 다른 후속주들에 대한 이제 매기가 몰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로봇 종목들 전반적으로 이번 주까지는 저는 상당히 좀 탄탄한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탄탄하게 네. 상승할 수 있을 네. 것이다라는 이야기. 그럼 개인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탑픽으로 보고 계셨어요? 아니면 네. 다른 종목을 탑픽으로 레인보우 보고 계셨어요? 로보틱스가 탑픽이죠. 그거는 말해 뭐야? 완전히 뭐 지금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거의 뭐 압도적인 지금 시총 1위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주고 오늘도 루닛도 그렇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이 시총이 큰 종목들이 더 세게 움직이는 건 맞아요. 이건 이제 바스켓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사실상 이제 기관 외국인들도 이런 종목들 이제서 막 이제 공격적으로 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왜 공격적으로 담느냐? 우리는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이렇게 많이 오른 무섭죠. 자리에서 어떻게 사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기관 외국인들이 사는 수급은 감정이 없어요. 저희 말해서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네. 코스닥 지수에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가총액이 지금 3조 원 중반대, 루닛이 거의 지금 3조 원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 두 종목 시총을 합치면 지금 6조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지금 사이즈가 큰 기업들이 움직이니까 그냥 패시브 자금들이 따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장도 이제 상승하는 효과가 생기고 후속주들도 이제 움직이는 효과가 좀 생기는 거죠. 뭐 대장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이지만 후속주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부담스럽기 때문에 공략을 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대안이 없는 게 아니다라는 점을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비싸다고 사지 말까 고민했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 대장은 대장이다. 오늘 또 확인을 해봤고 여전히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 김영민 매니저 내일도 갈 것 같다 업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3위 루닛 해볼게요. 네. 정말 이렇게 시총이 큰 종목이 상한가 간다는 게 물론 뭐 삼성전자 그런 시총하고 비교하면은 작지만 그렇죠. 그래도 이 정도면 엄청난 힘 아니에요? 맞습니다. 루닛이 네. 오늘 사실 이제 상한가 가는 게 특별히 뭐 때문에 갔다라고 얘기할 게 별로 없을 정도로 그냥 뭐 장중에 대량 수급이 이제 붙으면서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시총 막 2조, 3조 원 하는 이런 종목이 상한가 갔다 하면 되게 이제 좀 특이한데 지금은 이제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성장주의 시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잖아요. 아니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장중에 거의 뭐 20몇 %씩 급등했던 적도 많았었기 맞아요. 때문에 뭐 거기에 비하면 이런 시총 2조, 3조 원짜리 종목들이 상한가 가는 게 사실 뭐 크게 대수롭지 않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결국 이제 성장주의 시대는 그런 거죠. 아까도 제가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지만 실제로 이 기업들은 아주 이제 미래를 보고 주가가 이제 움직이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현금 흐름,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따져가지고 기업의 가치가 얼마 정도 되고 이 기업이 이제 고평가다 저평가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네. 거기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시장의 트렌드예요. 우리 과거에도 이제 IT 버블이 생겼을 때나 혹은 이제 2차 전지가 처음 이제 태동을 했을 때 그때 보면은 뭐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도 막 몇십 배씩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오는 것처럼 지금도 사실은 이제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결국은 기관 외국인들의 메이저 수급들이 대형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런 중소형주들 중에서 미래 이제 새로운 4차 산업의 트렌드를 주도하는 기업들 쪽으로 관심이 되게 좀 쏠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사실 상한가 간 게 좀 대단하긴 합니다만 최근의 시장의 흐름들을 반영했을 때 뭐 그렇게 또 특이한 사항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루닛 요즘 보면은 그때 실적 발표 나오고 어닝 쇼크라고 급락했던 날 있잖아요. 그렇죠. 그날 산 분들이 진짜 대단한 타이밍에 그렇죠. 산 거네요. 그때가 오히려 이제 기회였고 저도 이제 그때 매수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 네. 왜 매수 의견을 드렸었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실 루닛이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이런 종목을 지금 실적 가지고 자꾸 평가를 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 쓰는 것 중에 가장 좀 하찮게 생각하는 게 네. 이런 성장 섹터의 종목들을 현금 흐름이 어쩌고 적자가 어쩌고 그래서 기업 가치가 고평가다 이렇게 평가하는 걸 되게 좀 하찮게 보거든요. 오. 그럼 이제 들으시면 좀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은 가장 또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수급이라는 변수, 트렌드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수급과 트렌드가 기업의 가치를 만드는 거예요. 결국 지금은 2023년의 현재 재무 구조보다는 2025년, 2027년, 2030년에 이 기업들의 가치를 바라보고 주가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적자가 나왔다라고 해서 주가가 빠지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루닛이 좀 특이할 만한 점이 대규모 유증을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유증하면 막 벌벌 떨잖아요, 우리 주주분들이. 근데 유증을 또 이거 뭐 또 소액으로 한 것도 아니고 2천억 원 규모의 유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유증하고 나서 주가가 밀렸다가 지금 다시 오늘 올렸어요. 보시면 사상 최고까지 넘어서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결국 이런 성장 기업들이 2천억 원을 유증을 한다는 것 자체는 기존 주주들한테는 주주 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요소예요. 근데 그 2천억이라는 자금 조달에 성공을 하고 나면 이런 성장 기업들이 그 2천억이라는 막대한 자본을 조달한 거잖아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이자 한 푼 안 내고 조달한 거거든요. 네. 주주들한테 공모를 해가지고 조달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 돈을 가지고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루닛 인사이트라든지 루닛 스코프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신약 개발하고 암 진단하고 이런 쪽 시장에 이제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스타트업도 만들고 이런 이제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한 이제 청사진이 오히려 높은 점수를 받는 거예요. 일반적인 제조기업들이 이렇게 2천억 유상증자 하잖아요. 바로 한가 가는 재료인데 오. 거꾸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성장주들의 특징이다. 그래서 결국은 루닛은 단기적인 이제 악재가 부각됐을 때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그때가 진짜 좀 좋은 매수 기회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루닛이 그 몸집이 큰 루닛이 상한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김영민 매니저는 업이라는 네. 내일도 상승할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이게 단기적으로 오늘 상한가 마감했으니까 네. 시초가에 이제 갭상승할 그렇죠. 것이다라는 의견이에요? 아니면 추세적으로 더 갈 거라는 의견이에요? 갭상승할 거다라는 의견 플러스 네. 추세적으로도 좀 더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암 진단 시장이 루닛이 사실 이제 우리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게 미국의 이제 캔서 문샷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맞아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제 참여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주목을 좀 받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이제 루닛 스코프가 특히 이제 이 신약 개발과 관련된 시장에서 상당히 이제 갈목할 만한 성장을 이제 나타내고 있거든요. 최근에 제가 이제 이 루닛 스코프가 뭘 하려고 하는지 한번 보니까 보통 이제 항암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신약 후보 물질들을 발굴을 하는데 그 후보 물질들 중에 임상에 실패한 후보 물질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 실패한 후보 물질들 중에서도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가지고 다시 임상을 진행하거나 상업화를 진행했을 때 성공 가능성이 어느 정도 이제 될 것인지를 판단을 해 가지고 그걸 이제 또 새로운 이제 항암 신약으로 이제 발굴하는 그런 것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에는 숫자 다 빼고 앞으로 이 기업이 뭘 하려고 하는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이제 상한가 가서 내일 뭐 갭상승 출발해서 사실 이만큼 떠서 출발했다가 또 얻어맞을 수도 있겠지만 추세적으로는 또 이러다가 뭐 한두 달 쉬었다가 고점 넘어가고 뭐 25만 원, 30만 원 또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이제 장기적인 전망에서 업이라는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그럼 솔직하게 우리 친하잖아요. 네. 솔직하게 네. 루닛 만약 갖고 있었다면 오늘까지 안 팔고 버텼을 거예요. 그 전에 팔았을 것 같아요. 진작에 팔았죠. 진작에 저는 이제 네. 진작에 팔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네. 사실 이제 제가 어떤 그 성장 섹터 종목들을 매매하는 전략 자체는 네. 한 종목을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파킹 말 그대로 주차하는 듯이 이렇게 타놓고 쭉 끌고 가면서 이제 5배, 뭐 10배 이렇게 이제 수익을 내는 전략은 아니고 그냥 구간마다 사실 이제 성장 섹터 종목들이 움직일 때마다 네. 스윙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를 루닛 뭐 저도 사실 매매를 안 한 건 아닙니다만 진작에 팔았겠죠. 그리고 최근에 또 좀 지루한 구간이 또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어쨌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이제 투자적인 측면에서 이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제 바이앤홀드 해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오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정말 엄청난 성공을 한 거예요. 네. 연초 대비해서 지금 10배가 넘게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에코프로보다도 지금 더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사실 연초에 매수해가지고 아직도 들고 계신 분들은 진짜 돈 벌 수 있는 자격이 계신 분들, 있다, 있으신 맞아요. 분들이에요. 진짜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매매를 하는 전략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방법 중에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된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루닛 내일도 간다 했는데 네. 만약에 진짜 신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내일은 타이밍은 아닌 거죠? 네, 내일 오전에는 당연히 이제 바로 접근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구간일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루닛까지 업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초전도체 신성 델타테크 보겠습니다. 제가 그런 표현했어요. 정말 죽지도 않고 살아나는 네. 것이다. 근데 그도 그럴 게 이게 되기만 하면 대박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신성 델타테크에 대한 김영민 매니저의 의견을 제가 많이 들어서 알긴 하지만 업앤다운 의견 주세요. 시간도 없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되나요? 아니 말해주셔야 돼요. 네, 다운이에요. 다운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신성델타테크가 원래 본업은 사출하는 그다음 프레스 이런 본업 자체가 괜찮은 기업이에요. 근데 느닷없이 이제 초전도체 테마에 엮여가지고 주가 자체도 그냥 좀 너무 좀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고 약간 좀 변질된 측면이 없지 않아 좀 있어서 좀 아쉽긴 해요. 그리고 이제 신성델타테크가 또 LG 쪽에 이제 전장과 관련된 이제 그런 쪽도 이제 수주 가능성이 좀 있는 실체가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더 테마가 좀 강하게 부각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테마주를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이 테마주 들어갔다가 물리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기업 내용을 찾으시거든요. 이 기업 내용이 실체가 전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초전도체와 관련된 실체는 아니지만 이 회사는 나름대로 잘 굴러가고 있는 회사니까 초전도체 쪽도 뭔가 터지면 진짜 대박이 날 수 있겠구나. 아마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아직까지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나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매니저님은 저는 사실 이제 이런 이제 테마성 종목들은 사실 별로 좀 선호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네. 트레이딩하는 제가 아까도 매매하는 전략도 많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종목을 선택하고 결국 또 주식시장에 이런 테마성 종목들이 없다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좀 지루하겠어요. 네. 시장에 또 활력을 불어넣는 요소고 이런 테마가 강하게 부각이 되어야 또 신규 자금들도 또 시장에 많이 유입되는 거지만 다만 초전도체라든지 맥신이라든지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신소재와 관련된 이슈들이 좀 부각되는데 이건 이제
사실 너무 꿈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약간은 좀 거품도 좀 끼어 있다라는 거를 좀 주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성 델타테크는 내일장은 다운일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그럼 전체 10개 종목에 대한 업앤다운 의견은 어떨지 보죠. 오, 시장 네. 좋게 보시나요? 지금 10개 네. 중에 8개를 업을 주셨고 네. 신성 델타테크 다운, 대동이 또 이상하게 다운 주셨네요. 네. 대동은 이제 나빠서 다운이라기보다는 네. 어제 오늘 이제 뉴스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조금 이제 급등을 했길래 혹시나 이걸 또 업을 들이면은 사도 된다라고 따라갈까 봐. 이해를 하실까봐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대동은 좋은 뉴스가 나왔잖아요. 사실 상반기 때도 로봇 시장 이제 진출한다고 했는데 어저께 이제 그 로봇 플러스 포스코가 붙은 거잖아요. 지금 뭐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또 워낙 핫한 또 기업이 포스코인데 포스코까지 붙어가지고 원래 대동이 농슬라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자율주행 농기계 만드는 회사였는데 로봇 시장 진출해가지고 제철소에다가 이제 이송 로봇을 만드는 거예요. 제철소에 얼마나 노동 환경이 어려워요. 극한적인 그런 노동 환경.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또 대안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그런 식의 사업을 이제 진출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주가가 이틀 동안 강하게 급등했다. 다만 오늘 좀 윗골 좀 달리고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와서 단기간에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바로 좀 추격 매수하는 건 좀 주의하시라는 차원에서 다운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안에서 김영민 매니저가 선택한 가장 기대되는 종목, 또 투자자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베스트 종목 말씀해 벌써 주시죠. 끝났나요? 다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시간 없어요. 가셔야 네. 돼요. 네, 알겠습니다. 골라주세요, 베스트 종목.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미 아까 초반에 너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네. 새롭게 드릴 얘기가 뭐가 있을까 싶은데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그런 거예요. 결국 저는 이제 제가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거의 뭐 매경의 로봇 전도사예요. 또 9월 14일부터 지식 포럼 할 때 그때도 로보틱스에 대한 거 중요한 주제로 다루더라고요. 그때 또 진행하지 않으세요? 모르겠어요. 진행하시면은 그때 로봇 얘기 많이 해주시고 어쨌든 네. 이 로봇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지만 우리나라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노동 집약적인 어떤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출산율을 갑자기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학계 출산율이 0.7밖에 안 되는 맞아요. 정말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제조업, 자동차, 뭐 철강, 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부 이게 지금 어찌 보면 자본 집약적이면서도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다. 그런 산업을 이제 이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걸 로봇 쪽에서 이제 대안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삼성전자 특히나 이재용 회장이 지금 진두지휘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지분을 한 14% 정도 들고 있는 삼성전자 2대 주주인데 네. 실질적으로는 그냥 대주주로 보셔야 돼요. 콜옵션을 행사해가지고 그냥 대주주 지분 갖고 와버리면 바로 그냥 삼성전자가 1대 주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냥 삼성전자의 계열 회사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앞으로 삼성그룹이 로봇 산업을 이제 전개를 해 나갈 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할 기업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이기 때문에 뭐 한 20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다만 매수 가격은 한 17만 원 정도 보시고 매수 접근 내일 만약에 조금 눌림목 좀 주면 17만 원 좀 아래에서 접근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고요. 목표 가격은 20만 원 정도, 손절 가격은 15만 원 정도 보시고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나와도 스킵해도 될 것 같아요. 들을 거 다 네. 들은 것 같네요. 네. 주가 오르면 하고요. 만약에 빠지면 그냥 스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20만 원, 손절가 15만 원. 오늘의 베스트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였고요.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